5조 8천억 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도의회가 증액한 제2공항 관련 예산 2억 원은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하면서 새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가 상품 감귤 2만 톤을 수매하기로 했지만 감귤 가격이 오르지 않자 작은 크기의 상품 감귤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JDC 신화 역사공원에서 올해 16차례나 하수가 역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 사업자와 제주도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재판에서 의붓아들의 질식사 원인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5조 8천억 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증액한 제2공항 갈등 해소 관련 예산 2억 원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에서 확정된 제주도 새해 예산은 5조 8,229억 원.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비교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 79억 원과 컨벤션 센터 도민주 매입 예산 23억 원 등 모두 39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의회는 삭감된 예산을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2억 원과 감귤 소비 촉진 마케팅비 5억 원 등 600여 개 사업에 다시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 갈등 해소 관련 예산 2억 원은 예산 과목을 당초 용역비에서 의회 사무관리비로 바꿔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제2공항 공론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원희룡 지사는 다른 증액 예산은 수용하겠지만 제2공항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부분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연구조사 2억원의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함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제2공항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채 제적위원 36명 가운데 26명의 찬성으로 새해 예산안은 가결됐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2공항 갈등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사무관리비 편성조차 부동의했다며 원희룡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보했어요. 적어도 본회에서 가결된 거를 그 단돈 2억을 부동의한다는 게 그게 우리가 쓰는 겁니까? 도민 통합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는 부대 의견을 못 박아 제주도의 제2공항 관련 7개 사업 3억 2천여만 원의 예산 집행도 어렵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의회 사무관리비를 전용해 특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2억 원 예산이 통째로 집행이 안 되는 만큼 특위 활동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 기간 연장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2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한국공항은 1993년 11월 최초 허가 이후 2년 단위로 이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월 3,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관련 출자 동의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 보류했습니다. 제주도가 감귤 가격 회복을 위해 상품 규격 가운데 가장 큰 감귤 2만 톤에 대한 수매에 돌입했는데요. 판매 부진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상품으로 출하되던 소과까지 가공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한 감귤들이 크기에 따라 상품과 가공용으로 분류됩니다. 제주도가 감귤 가격 회복을 위해 상품 가운데 크기가 큰 감귤도 킬로그램당 300원의 긴급 수매를 시작함에 따라 2리터 크기의 감귤도 가공용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열매가 큰 감귤의 경우 감귤 농축액을 만드는 가공 공장으로 모두 보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대과 비율이 많지 않아 수매 대상을 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대과는 거의 수출로 많이 출하된 상태고 우리가 작업해보면 한 100상자에 한 상자가 나올까 말까 하고 있고 처분한다 해도 물량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소비 침체에 감귤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주도는 상품용 소과까지 가공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출하가 가능했던 소과를 설 연휴 전까지 킬로그램당 180원에 가공용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공용 물량이 늘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가공용 물량 3만 톤은 농가에서 자가 격리할 방침입니다. 가공용 적체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45에서 49mm 소과를 포함한 풍산과라든지 대과, 기존의 가공용 감귤까지 포함해서 3만 톤을 농장에서 격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농가마다 감귤을 폐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자가격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감귤 긴급수매 대상 규격을 상품 규격 전체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상품 규격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큰 투라지를 수매하기로 했지만 올해 감귤은 대과가 많지 않아 물량을 채우기 어렵다며 상품 규격 전체로 수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하수영유 사태로 행정사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JDC 신화역사공원에서 올 들어서만 16차례나 하수가 역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 사업자 측과 상하수도본부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진입로에 있는 맨홀에서 하수가 새어나옵니다. 위쪽에 있는 하수관에서는 내려가지 못한 물이 거꾸로 흐릅니다. 올 들어 이곳에서 하수가 역류된 건 벌써 16번째. 사업자인 남정 측이 공공하수도가 원인이라며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연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신화월드 사업장에서 물을 방류한 지 30분이 지나자 하수관 위로 오수가 넘칩니다. 남정 측은 직경 300mm로 설치된 신화역사공원 내 하수관이 250mm짜리 공공하수관과 만나는 지점에서 하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배에 대한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물의 흐름이 원활치 않은 관계로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공공하수관 문제가 아니라고 맞섭니다. 지난 5월 기술 진단 결과 신화역사공원에서 허가된 하수량만 처리할 경우 현재 하수도관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간당 최대 179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역류 사고가 난 지난 11일의 경우 남정 측이 물탱크를 청소하며 시간당 207톤을 내보냈고 시연회 당시에도 300톤을 방류하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방류한 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물탱크 청소하면서 그렇게 그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방류하다 보니까 그런 상에서만 이렇게 하수가 이렇게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수가 유입되면은 처리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상하수도본부와 JDC는 내년 상반기 안에 하수관 개선 공사와 저류조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하수 역류 사태 1년이 넘도록 보강된 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오늘 4.3 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 기념 특별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 야당에게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고령의 4.3 희생자들에게 세상을 뜨기 전에 한을 풀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병합된 뒤 두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부검의는 6살 배기 아들이 강한 힘에 눌려 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6살 배기 홍모군이 숨진 직후 모습입니다. 무언가에 심하게 눌린 듯 얼굴 전체에 선명한 대각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홍군이 엎드려 자고 있던 담요 무늬와 같은 모양입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머리를 강하게 눌러 숨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부검인은 홍군의 머리 피부 아래 출혈이 있고 코와 입에 쓸린 상처가 있어 강하게 눌려 질식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법의학자는 홍군의 가슴과 허벅지에 강하게 눌린 듯 창백한 흔적이 있고 얼굴에 남은 자국이 균일해 의도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만큼 누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은 잠을 자던 현 남편이 또래보다 몸이 작은 의붓아들에게 다리를 올려 숨졌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동일한 취지는 아니었었고요. 정확히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필요할 수 없다는 취지였죠. 직접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일단 저번 기일까지 밝혀진 여러 정황, 이 사건을 전후한 정황 사실이 많이 밝혀졌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는. 고유정은 필기를 하거나 변호인과 얘기를 나눈 지난 공판들과 달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최종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0월 해당 상임위가 관련 조례 의결을 보류시키더니 지난달에는 상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미 다른 지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제주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장의 최고임금을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최고 7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확대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있어서 예산 지출 등과 채용, 복무관리 등 인력관리 업무가 과중하다며 교육청은 담당 교사가 교육활동과 괴리된 업무를 맡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과 노사전문가협의회 근로자 대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직과 용역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제주대병원의 세탁과 시설, 미화 직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101명이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과 수당 기준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대형 헬기 도입이 추진됩니다. 해양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 원가량 늘어난 1조 5천억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023년까지 한 번에 환자 10여 명을 옮길 수 있는 대형 헬기 한 대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배치할 대형 헬기는 미국 시콜스키사의 S-92 기종으로 항속 가능 거리는 수리온보다 400km 긴 1000km에 이릅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이달 말까지 수리온 헬기 한 대도 도입하기로 해 내년 해경이 보유한 헬기는 석 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